여러분 안녕하세요. 황금땅 1% 투자하는 토지 전문 배아영입니다. 오늘은 이제 물건지 브리핑이 들어갈 것인데요. 오늘은 신영리 교통광장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교통광장이 뭐지? 쉽게 여러분이 광화문을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광화문에 뭐 교보문고라든지 자주 가는데 이순신 장군 동상도 있었고 이렇게 한번 관련 사진을 보시면 자, 그 유명한 이제 광화문 광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빨간 거는 야경 밤에 촬영한 사진이라서 지금 이제 교통의 흐름이 있고 말 그대로 이제 차량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주변에 굉장히 고층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평택은 개발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사진상에 이런 빨간 깃발들이 있잖아. 이건 이제 도로 확장 공사가 들어간다는 뜻인데요. 바로 신영리 교통광장에 속하는 그런 일부 발췌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런 원형지가 도로교통망, 그 다음에 확장 공사가 하면서 이런 광화문 같은 도로 광장이 된다는 이런 뜻인데요. 지금 이제 이것이 낮에 찍은 사진이죠. 이런 곳으로 변모한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광장의 정의를 알아보면 국토의 개임 및 이용에 관한 법,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계법 이렇게 배웠었는데요. 기반시설 중, 그러니까 뭐 기반시설 대표적인 것이 교통이죠. 광장의 한 종류인데 교차점, 역점, 주요시설 광장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택 엄청 핫하죠. 지금 말씀드리는 곳은 다 서평택입니다. 동평택은 이제 진입이 굉장히 어려워져 버렸죠. 지금 이제 서평택은 이제 동평택 이상의 그런 엄청난 발전 가치, 그리고 개발 과정을 이제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지금이 가장 타이밍 좋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굵직굵직한 다양한 호재, 인생 역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 역전의 기회, 과연 이게 가능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평택은 제가 이제 사과처럼 많이 말씀해 줬는데요. 동평택과 이쪽이 동쪽이 동평택과 서평택인데, 동평택은 지금 엄청난 개발이 되어 있고, 지금 들어가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평택을 여러분이 이제 관심있게 보셔야 되는데요. 평택은 삼성 고덕 국제도시, 미국 기지 공사 완료. 이건 이제 동평택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서평택은 지금 시작이다 이런 뜻이에요. 평택은 일단 교통망이 굉장히 좋은데요. 지제의 SRT, 슈퍼 래피드 트레인이라고 그 다음에 유명한 서해선 복선 전철, 호성과 평택 철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삼성 고덕, 그러니까 동평택은 거기 삼성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미군 기지, 평택 쪽으로 미군 용산에 있던 미군 기지가 이제 옮겨왔잖아요. 그 다음 신항만, 즉 평택항이죠. 각종 여러가지 개발 호재가 많고요. 그 다음에 서해선 복선 전철이 개통이 되면 평택도 서울 강남권이다. 강남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시간 내로 가까워지는 그런 어떤 교통망의 호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0년 후에 부자가 되고 싶니? 그러면 뭐다? 돈을 다 털어서 땅 한쪽이라도 사두라. 이런 말이 있어서 이런 거는 이제 토지 투자를 하신 분들 많이 보셨을 장면이에요. 그래서 토지 투자는 부동산 중에서도 가장 큰 수익을 예상을 합니다. 물론 시간은 조금 걸리는 거죠. 근데 토지를 무조건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는 땅도 있지만, 단타가 가능한 땅도 있습니다. 즉, 개발이 착공이 들어가고, 개발 압력이 엄청나게 되고, 지금 막 도로 확장 공사가 들어가고, 눈에 보이는 어떤 공사가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2, 3년 내에서도 여러분이 시세 차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토지 투자는 왜 아무나 못할까요? 실제 토지는 인자가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유는 당연하죠. 여러분, 땅 투자를 할 때 건물이 있는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원형지 전답입니다. 가보면 되게 썰렁하죠. 그래서
일단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리고 원형제 대부이고 또 이게 3년 후에 이게 또 건물이 들어서고 도로가 확장된단 말이야. 아까 제가 첫 번째 화면에서 보여드린 사진을 보면 이제 최근에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원래 있던 그런 현황도로 옆에 이렇게 도로 확장 공사가 있어요. 빨간 깃발들이 다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도로 확장이 들어가면서 요 지역은 이제 교통광장, 신형이 교통광장의 일부 지역입니다. 저런 곳이 이런 곳으로 변모된다는 것을 좀 미래 가치를 보고 상상력이 있으셔야 되고요. 당연히 막연한 상상력이 아니라 도시 이용 개발, 그 다음에 도시 계획에 들어가 있고 고시 공고가 떨어진 곳, 모든 것이 구체화가 되어 있는, 하지만 아직은 지어지지 않는 그런 곳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투자자들은 아파트, 상가 보다 개발지 주변의 토지 투자 이렇게 하는데, 토지를 하신 분들은 계속 토지를 하십니다. 왜냐면 333 법칙이 있어요. 토지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예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확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착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제일 가장 안전한 투자는 착공, 즉 공사가 이루어질 때 투자를 하시면 좋아요. 당연히 이제 준공됐을 때도 굉장히 땅값이 오르겠죠. 그래서 계단식으로 오르는데 최소 333 법칙 27배는 오른다. 당연히 아무 땅이나 오르진 않겠죠. 입지가 좋고 도로에 물려있는 그런 땅이었겠죠. 그래서 개발지 주변에 투자하라. 개발지는 주변이 개발될 때 개발 압력으로 팽창이 됩니다. 그래서 개발지 주변을 이제 투자가 되는데, 그 개발지 주변에 투자를 했을 때 이익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개발 예정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론을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대한민국에서 저도 이제 지인들이 지금 어느 땅이 제일 핫해? 라고 추천을 해줘 하면 제가 한 2군데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서 빠지지 않는 곳이 서평택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큰 개발 호재가 집중된 곳이 바로 평택인데, 지금 이제 저희 회사에서는 평택 신항만의 배우도시로서 이제 신영리를 저희가 이제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평택은 어느 곳이든 사면 가격이 오르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아무 때나 그러진 않았겠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는 뜻인데요. 평택 신영리는 포승 빅스. 제가 이제 지도를 여러 번 그렸는데, 이쪽에 이제 포승 빅스가 있죠. 그 다음에 이쪽 현덕지구는 이제 관광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첨단 산업단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그 평택항이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 배후 도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쪽은 주거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은 마이스 첨단 산업이 들어가는 상업지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 이 가운데 가장 핫한 곳이 신영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승 빅스는 국내 최초 4차 산업단지로 활성화되며 토목공사 준공이 완료가 됐고요. 자, 왼쪽은 제가 아까 그림에도 그랬듯이, 자, 지금 이제 입장에 따라서 왼쪽 오른쪽이 좀 다른데요. 어쨌든 관광단지 현덕지구가 이쪽에 있고요. 이쪽에 이제 포승 빅스가 있고, 이쪽 앞쪽이 이제 평택항이 있는 곳이겠죠. 그러니까 개발 호재로 다 둘러싸여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신영리에 교통광장 도로공사 진행 중이어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보시면 교통광장이라고 이제 찍혀 있는 그런 땅이고요. 그 다음에 구획 정리 보시면 도시계획에서 토지를 도로 변경 정리하고 있는 상황을 구획을 정리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창 이런 단계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현덕지구는 아직 공사 들어가기 전인데 왜 신영이 먼저 도로를 만들까? 왜 만들까요? 입지적인 탁월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얼추 그리면 이쪽이 포승비스, 이쪽이 현덕지구, 이쪽이 평택항, 그리고 이쪽에는 화양단지가 있습니다. 화양단지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둘러싸인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둘러싸인 이 중심지가 신영리고, 신영리는
상업지로 될 가능성이 99%는 그런 입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을 항만 배후 도시로서 마이스 첨단 산업, 홍콩 같은 곳으로 만들려는 것이 이제 국가와 평택시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청회 고시공고까지 끝났고 올 6월에 이쪽이 이제 규제를 묶이면서 용도 변경이 일어날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것입니다.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도 아니고 올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일단 평택시가 100만 인구는 파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듭하기 이외에 서평택 신항만 개발 추진 중, 그 다음에 신영리는 이 개발 중에 도시 기본 계획에 들어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교통망을 보시면요, 서부 내륙 고속도로 포송 인터체인지에서 가깝고 또 도로에 붙어있는 땅을 이제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형 개발 호재사에 인접해 있고 대기업 산업지구 즉 포송비스, 그 다음에 오른쪽은 관광단지가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투자의 기본이 황금성, 돈을 환금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자산이 안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익이 나야겠죠.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 재테크 상품은 굉장히 드뭅니다. 현재 2020년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 아래서 주택규제, 아파트규제 굉장히 심해서 최근에 2월 20일 날 이제 또 대책이 나왔는데 이 결과가 뭐였어요? 제가 이날에 올리면서 풍선효과는 계속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서울을 규제하니까 수도권이 뜨고 수도권 중에 일부 규제하는 지역이 있으니까 비규제 지역이 뜨고, 즉 이런 틈새 시장이 니치 마켓인데 이런 풍선효과 반사효과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큰 덩어리가 입지 좋은 토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문재인 정권 들어오면서 만 2년 넘는 동안 집가 상승이 2천조 원이 일어난 곳이 바로 문재인 정권하에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토지보상금이 이제 3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45조 원이 풀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은 이제 4차 국토 종합개발이 올해 마감, 내년부터는 5차가 들어간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토지 투자의 어쩌면 마지막 타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이제 평택항 투자 이렇게 됐는데요. 투자처 해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평택항은 1986년 개항을 했고요. 대한민국의 중심 경기도 유일의 무역항 평택항입니다. 그래서 뭐 생활의 중심. 인구는 이제 최근에 인구는 8억 말씀드렸어요. 50만이 넘어가면서 내년 2021년부터는 평택시 자체 도지사의 승인 없이 여러 가지 절차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글로벌 복합 물류 중심 평택항. 그래서 자동차 물류 메카 평택항. 지금 빽빽한 것들이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배후 도시, 평택항 배후 도시에는 여러분 요것도 굉장히 집중 있게 보셔야 돼요. 자동차 클러스터가 들어갑니다. 자동차 클러스터가 들어가는데 이 클러스터는 그냥 작은 사이즈의 산업단지에 끼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 자체가 산업단지 5개 규모, 그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자동차 클러스터가 들어가는 곳이 이 평택항 배후 단지, 즉 신영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평택항 글로벌 네트워크 해가지고 보시면 우리나라가 중국을 이제 바라보면서 이제 이쪽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 동남아시아까지 여러분께서 크게 바라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쪽이 이제 평택항에 해당하는데요. 항해 경제 자유 구역에 평택항, 당진항 이렇게 이제 인근에 이렇게 있고요. 평택항 국제역의 터미널, 그 다음에 이쪽 크루즈까지 들어오는 곳이 이제 평택항입니다. 포승지구는 이제 최첨단 산업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평택항은 평택시 포승은 만호리에 위치한 국제무역항이고요. 1986년 개항 우리나라. 자, 요거를 보세요. 자동차 처리량 1위의 항구입니다. 1위의 항구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제2서해안 고속도로가 2019년 12월 6일 평택구역 익산 고속도로 민자 투자 사업으로 이제 고시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평택의 중심을 지나는 핵심 국도 38
38 국도, 그 다음에 고속도로가 이제 24개나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이제 24개나 있고요. 그 다음에 KTX가 14개 노선이 있고요. 대중국 수출 중심지며 서해선 복선 전철은 새마을호보다 1.6배나 그런 빠른 그런 교통망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내려가서 보시면요. 그다음에 이어서 보시면 물동량 또한 꾸준히 상승하는 중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신규 항로도 개설 중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중국 무역항이 바로 평택항입니다. 평택항 국제역의 구두, 크루즈도 지금 이제 공사가 들어갔죠. 그래서 꾸준히 증가하는 평택항의 물동량, 여객 수요 증가에 대비해 평택항 국제여객 구두가 2018년 5월 30일 착공이 들어갔고요. 국비 1116원을 투입해 2020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입니다. 즉 착공이 들어갔어요. 국제 여객 부두가 완공이 되면 당연히 연간 61만 명이 수송이 되는 관광객 유치가 굉장히 탁월하게 됩니다. 연간 61만 명. 관광 수요로 인해 관광 산업이 발전하고 그에 따른 이제 시너지도 굉장히 많이 나올 듯 합니다. 그 다음 평택항 배후호수를 보시면요. 첫 번째 화성에 기아자동차 공장이 있고요. 아산에는 현대자동차 공장, 평택에는 당연히 아시겠죠. 삼성전자, LG, 진위산업단지. 그 배후 요소로 인해 수요가 풍부해서 그 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꾸준히 증가하는 평택항의 물동량과 수요에 맞춰 항만 배후단지, 그 배후단지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신영리, 그쪽에 이제 지금 도로 확장 공사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덕지구도 알아볼 텐데, 현덕지구는 닉네임이 차이나 캐슬입니다. 그래서, 현덕지구도 근접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콜라보 현상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많이 받는 그런 상황이고요. 평택항, 그 다음에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현덕지구는, 닉네임으로 차이나 캐슬이고요. 70만 평으로서, 이 규모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차이나타운을 모두 합친 면적보다 더 큰 규모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덕지구는 마카오, 홍콩과 같은 면세점, 쇼핑 단지가 되기로 조성될 예정이고 당연히 관광객 유치, 관광 수요, 그래서 당연히 부가가치가 올라가는 곳입니다. 일단 첨단 산업단지 중심지 포승 빅스. 황해경제자유구역에 해당하는 곳이고요. 이 해당하는 곳에 포승지구, 그 다음에 평택 빅스가 있는데요. 현덕지구는 관광 쇼핑 위주지만 이쪽은 이제 첨단 산업단지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위주의 개발, 당연히 산업단지, 즉 기업단지에 들어가니까 일자리가 늘고, 일자리가 늘면 인구가 늘고, 유입된 인구로 이 사람들을 커버할 배후 그런 단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포승지구, 현덕지구, 평택항으로 다 둘러싸였어요. 그럼 관광객과 인구들이 모이는 곳. 그래서 포승지구와 현덕지구의 사이인 신영리 일대는 그 중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황해 경제자유구역, 평택항의 배후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수요는 계속 끊임없이 있고 당연히 집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즉 서평택은 지금 막 시작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는 상당히 있는 그런 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또 굉장히 흥분 모드로 또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투자, 현명한 투자, 단기간에도 황금을 할 수 있는 내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은 있습니다. 바로 서평택이고요. 그 다음에 용도 변경이 일어날 때 가장 큰 집가 상승이 일어난다고 제가 얼마 전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평택항 배후단지 신영리 일대에 대해서 공청회와 결정고시가 떨어졌고 그 다음에 지금 만 1년 동안 이쪽 지대에 대해서 토지 환경 정성 평가 등 여러 가지 이제 검사가 이루어져서 6월부터는 이쪽이 아마 규제를 묶여서 투기를 막으면서 진행이 될 텐데, 즉 6월부터의 이제 용도 변경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즉 용도 변경이랄 때 집가 상승이, 제가 이제 토지는 우상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집가 상승이 굉장히 급격하게 이루어질 이 구간이 용도 변경이 일어나는 구간인데 이게 한 만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즉 이때 6월부터는 엄청나게 오를 것이다. 자,
반복해서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 주말 만끽하시고요. 행복하시고 건강관리 잘하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부자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